여러분 실례지만 대체 왜 사세요? 근데 이 질문 너무 웃기지 않아? 여러분 대다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사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힘든 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진맥진해서 집에서 뭐 잠깐 만들 기력도 없이 배달시키고 혼자서 넷플이나 유튜브나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보내고 다시 잠들고 출근해서 또 다시 반복하고 휴일에도 할 거 없어서 멍하니 넷플이나 유튜브 보고 SNS 하면서 시간 보내잖아요. 전 어릴 때 휴일에도 TV만 멍하니 누워서 보던 아빠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대체 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뭐가 즐거워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지. 저도 옛날에 왜 살까? 사람들은 왜 태어날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했고 사는 게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아기도 안 낳아야지. 왜냐면 사는 거는 너무 끔찍한데 내가 굳이 내 애를 낳아서 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비관적으로 삶을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댓글이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 이제 S 같은 대답은 그냥 살죠. 안 살면 뭐 어쩌게요.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S다운 답이죠.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이런 말. 근데 이 말이 좀 약간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구내 식당에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서라도 행복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항상 우리는 왜 살까? 삶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할 때, 특히 제가 이제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 그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왜 살아야지? 인생은 무슨 의미지? 막 계속 했을 때. 근데 아티가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원래 아티는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말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쓸데없는 질문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꽃은 뿌려졌으니까 피는 거고,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인 거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태어나서 사는 거다. 근데 그거를 굳이 막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야 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인생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 그리고 나중을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 과거에 가지 말고 지금을 살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라도 즐겁고 하나라도 재미고 어떤 포에서 즐거운지 깔깔깔 거릴 수 있는 그 깔깔 모먼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우울증이 사로잡혔을 땐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살까? 막 계속 그랬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사람은 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데 굳이 이유가 없거든. 사람은 사실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 알면서 열심히 살잖아. 똥이 될 걸 알면서도 미슐랭 먹고, 어차피 다 쓸 거 알면서 돈을 벌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목적이 뭔지 이 질문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쇼펜하우더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난다긴다 하는 엄청난 대가들도 찾지 못한 질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뭐 죽기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별 의미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여기게 된 것은 이 질문을 그만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하고 지금 당장 어떤 즐거움을 느낄까? 막 이런 소소한 즐거움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는 게 재밌어지고 좀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불행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나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예서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서를 보는데 언니가 심심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아기를 보자고 했는데 예서가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근데 예서를 보고 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대화도 안 통하는 2살짜리 3살짜리 아기하고 뭔 대화를 해야겠어. 내가 이 아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 빨리 가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이게 너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데 나는 일하지 않는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나 정신에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비버가 막 울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하면은 진짜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비버한테 밥 한 번 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하는데 그냥 1시간이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육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 순간이 옛날이었으면 진짜 4시간 다 뺏기고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막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모든 매 순간에 비버의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면서 이 아기가 크는 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직접 너한테 이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어서 난 얼마나 행운인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그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거나 괴롭거나 막 심장이 덜덜덜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사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막 낄낄거리고 막 같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막 음식을 먹을 때도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한 끼를 먹어도 대충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인스타그램 이런데 제가 먹는 음식을 쭉 한번 올려드릴게요. 언니 왜 이렇게 차려 먹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한 끼를 먹어도 엄청 예쁘게 먹거든요. 막 스테이크 같은 것도 해가지고 가니쉬 같은 것도 하고 막 혼자서 머시포테이토도 만들고 호박죽도 만들고 막 스프도 만들고 이래요. 집에서 엄청 잘 차려 먹어요.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매 식사마다 이렇게 차려 먹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옛날에 우울증 심하고 이렇게 했을 땐 전혀 안 그랬었는데 매일매일이 축제니까 매일매일이 나를 위한 날이고 아티를 위한 날이고 비바와 함께하는 날이니까 이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일날만 뭐 하는 거 아니고 크리스마스만 뭐 하는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그냥 축제예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쁘고 맛있게 근사하게 그리고 이 기억이 남게. 그래서 음식 하면은 항상 그 사진도 찍고 되게 그 기분을 즐겨요. 그래서 저희 집에 친구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항상 그 친구를 저희 집에 온 되게 오랜만에 놀러 온 손님처럼 대하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나의 이 평범한 하루에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다 기쁨이에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막 강의를 만들 때도 내가 이 강의를 열심히 만드는데 이 열심히 만든 강의를 누군가 보고 또 그 강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잠도 거의 못 자고 막 코피 펑펑 흘리면서 막 일을 해요. 근데도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막 몸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아티랑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나의 업무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사람들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기쁜 거야.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파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집을 되게 잘 해놓고 살아요. 옛날에는 못 그랬지만 요즘은 그러거든요. 집도 근사하게 깨끗하게 항상 해놓고 청소도 잘하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놓고 나중에 이제 집 투어하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느끼실 거예요. 음식도 항상 잘 차려 먹고 건강식만 먹고 막 재료도 다 이렇게 신선한 거 해놓고 막 항상 그런단 말이죠. 이제 아티가 맨날 그래요. 뭐 고기를 사면 오늘 스테이크 파티다. 뭐 해산물 사면 오늘 해산물 파티다 막 그래요. 케이크 사면 오늘은 케이크 파티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파티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오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도 오늘은 해산물 파티니까 그래서 막 파티에 가는 느낌으로 가요. 밥을 먹으러 가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루에 옛날과 달리 달라진 것이 있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나, 똑같은 아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은 이 순간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국종 선생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내식당의 점심 반찬에 오늘 소세지 나온다. 이것만으로도 뭐야 오늘 소세지래 하는 그거를 대가리 꽃밭 그거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뭐 나올까? 그래서 나는 있잖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 핸드폰에 영양사님이 짜놓은 식단 사진 찍어놓고 오늘 뭐 먹지 하는 거 있잖아.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막 그 식단표를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양념치킨 이런 거 나온 날에는 막 형광색으로 칠해놓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거 나온다고 저걸 책상까지 붙여놔? 너 진짜 웃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렇게 막 밥 먹는 거 맛있는 메뉴 나온다고 형광색으로 칠해놓고 그거를 책상에 붙여놓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살면 모든 일이 너무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인드로 살아요. 오늘은 해산물 날. 오늘은 디저트 파티 막 이러면서 뭐 아티하고 항상 케이크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직접 만들어 먹고 쿠키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저는 이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비버하고 같이 비버 이제 좀 클 거잖아. 그럼 같이 비버 쿠키도 만들고 브라우니도 붓고 이러면서
그게 내 삶 아니야? 저는 인생에서 더 막 이루고 싶은 것 같은 거 없거든요. 그냥 비버하고 막 어린 시절부터 막 같이 막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기억으로 엄마 어릴 때 기억나? 나 엄마가 이거 만들어줬던 거 그거 또 해줘 이렇게 하면 내가 또 그거 해줄 수 있고 막 나중에 어디 가서 비버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가 해주는 애플파이가 제일 맛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엄마가 우리 엄마 음식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약간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비버가 한 달만 있으면 이유식을 먹거든요. 그러면 또 이유식을 먹으면 또 이유식을 해주는 그게 얼마나 더 재밌을까. 비버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모습이 어떨까 막 이런 생각하면 너무 더 즐겁고 정말 아기를 낳고 나서 원래도 행복했지만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벌써 이유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유식도 먹고 잘하는 기쁨도 있고 함께하는 기쁨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맨날 잠옷만 입고 나오고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온다는 마음으로 잠옷만 입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그때는 화장하기도 힘들고 옷도 힘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막 오늘은 막 이거 막 미친년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막 별 달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난을 떠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난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유난을 떨고 살아야지 사는 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든 대충 하지 마라.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막 회색깔에 그 쥐색 알지? 쥐색깔에 그 애들 많이 입고 다니는 그 후디스인가? 근데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막 약간 양털 같은 그 재질 알지? 그거에다가 바지는 막 그 통바지 알죠? 막 그 추리닝 같은 거? 거기에 신발은 다 해줬는데 그걸 다 이렇게 깔아 신고 막 그런 신발 신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일단 샤워하고 나와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친구가 딱 샤워하고 친구한테 우울증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상태로 저희 집에 왔거든요. 막 그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 옷 다 사줄 테니까 그거 다 버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옷을 다 사줬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옷을 맨날 자기 스스로 입히고, 그러니까 신발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신지 않고 굽쳐 신고 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애티튜드예요. 그렇게 하고 지내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옷도 항상 그냥 후디스 이렇게 입고 뭐 후드 이렇게 올리고 뭐 신발 질질 끌고 다니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집에서는 어떻겠어? 집에서도 맨날 있는 거 입고 막 온갖 거 다 묻어 있는 거 입고 다니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겨요. 자기 존중감 이런 것도 잘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옷 다 버려. 옷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색깔 좀 화려하고 밝고 예쁜 거 있어? 없으면 다 버려.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모든 옷을 다 사줬어요. 색깔별로. 약간 이제 화려하고 예쁜 색깔 자기는 잘 맞는 걸로 톤앤 매너 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까 막 표정부터 바뀌는 거야. 얼굴도 화사하게 바뀌고 막 싱글싱글 잘 웃고. 원래 너무 이쁜 앤데 막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하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서 내 이야기 하냐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갈 때 항상 갇혀 입고 다녀라. 근데 막 비싼 옷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전 남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꼬라지로 하고 다니지 마라.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사라져요. 정말 귀찮아서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쉬는 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평소에 항상 잘 챙겨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자기 존중감도 생기고 자기 스스로를 잘 챙기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전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얼평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옷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했잖아. 그 옛날에 기억 안 나? 내가 예나한테 옷 한 30만 원치 보냈어. 내가 예나한테 예나야 너 선물 받은 옷 그거 빨리 인증해줘 이렇게 했는데 예나 끝까지 안 올렸다. 자기 살쪘다고. 근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막 옷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제가 이 옷 버리시면 제가 새 옷 사드리고 뭐 해가지고 실제로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쁘게 잘 하고 다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유난 떨고 살세요. 여러분들의 20대, 3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예쁠 때고 가장 젊을 때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예쁜 옷도 막 입고 막 뭐 저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퍼스널 컨트롤적으로 밝은 색이 안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밝은 색이 찰떡인 친구였어요. 피부도 하얗고 이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딱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나나가 뭔 말 하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평소에 자기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뭔 줄 알아? 그래서 약간 솔직히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저의 동창이라든지 저를 옛날부터 알던 사람은 보면은
에? 이러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제 유러피언 친구들이나 미국인 친구들은 제가 사진을 올려도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원래 그러고 다니니까 다 비키니 입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막 비키니 입고 이 찍은 사진도 이제 제가 바스트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그런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좀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하라고 해요. 이런 사진을 막 이렇게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내 인생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한국에서는 입어야 되는 옷 있잖아. 막 줄무늬 티셔츠라든지 막 이렇게 뻔한 옷들. 뭐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탑만 입어도 막 무슨 옷을 막 여기가 미국인 줄 아냐. 그래서 막 꼽주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난 이렇게 살아. 이게 내 인생이야. 이걸 봐. 뭐 어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특히 이제 저희 언니 친구들이랑 옛날에 제가 팔로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직원이 실수로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다 끊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언니 친구들도 다 끊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분들이 다 변호사고 이래가지고 좋은 인맥이었는데 다 끊겼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오빠들이나 언니들은 이제 제 인스타를 보면은 놀랐겠죠. 어머 이런 사진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와, 저런 거를 올릴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 본인들도 가끔 그렇잖아. 뭐, 예쁘게 나온 사진 있으면은, 뭐, 비키니 입고 날씬한 사진 있으면 올리고 싶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거 왜 올리면 안 돼? 왜 몸매 좋을 때만 그런 거 올려야 돼요? 전 뚱뚱할 때도 올려도 괜찮고, 통통할 때도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모습 오늘 마음에 들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올려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인스타에 그런 거 올리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려도 사람들이 뭐 아무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런 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막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뭐 피드에 그런 거 올려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살 빼면 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인스타 팔로워들이 너무 회사 동료들이라 올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끔 올리고 싶은데 이게 내 인생인데 어쩔겨?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걸 어쩌라는겨? 막 이런 생각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10년 전에 시작한 언니는 너무나게 대단했어요. 그때는 진짜 미친년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저러고 살지?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는 애가 맞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을까 언제 죽을까 하던 인생에 고양이 한 마리가 끼어들었어요. 이상이 그 뒤로 잿빛이던 세상이 컬러풀하게 바뀌었어요. 은인 같은 이 고양이 생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서 살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 속 느낌이 좋아. 밥을 김에 싸 먹을 때 맛있어. 김에 싼 밥을 아들이 냠 하고 받아 먹으면 귀여워. 아들 학교 보내면 헤드폰 끼고 출근할 때 듣는 음악이 좋아. 일을 할 때 내가 잘하면 나한테 칭찬을 해줘. 그럼 칭찬도 받고 성취감도 느껴서 자존감 올라가. 퇴근하고 몇 시간 만에 피우는 담배 한 대가 도파민 상승을 해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동네 엄마들이 수다 떨면 재밌어. 집에서 집밥 해먹고 설거지 다 끝내면은 주방의 그 깨끗함을 볼 때 기분이 좋아. 아들 재우고 나서 러닝 뛰러 갈 때 이 해방감.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야식 시켜 먹을 때 그 첫 입이 제일 맛있어. 진짜 행복해. 너무 행복한 삶 아니에요? 이걸 읽었을 때 그냥 되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평범한 속에서의 진짜 찐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뭐 바나 언니는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뭐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은 뭐 팔로워가 많아서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분이 느낀 이 감정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이제 제가 새벽을 밤을 새고 이제 제가 낮에 자요. 그럼 낮에 잘 때 아티가 비버를 데리고 와서 저를 깨우거든요. 그럼 비버를 제 위에 올려요. 그럼 비버는 오자마자 냄새가 애기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러면서 깨요. 비버 냄새를 맡으면서. 그럼 비버가 제 고개를 막 이렇게 해요. 애기니까 아직 고개를 잘 못 들어서.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손수건으로 비버야, 비버야 하면서 손수건으로 이제 비버 얼굴을 닦으면서 그게 제 아침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행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막 그 비버 냄새 맡으면서 비버 침 닦아주고 애기 냄새 막 이렇게 하고 비버 안고 막 뒹굴고 또 비버는 워낙 순해서 울지도 않아. 그럼 비버가 같이 막 이렇게 뒹굴고 아티하고 나하고 비버하고 세 명이서 허깅타임을 막 해. 그냥 그게 하루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고 하루 종일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아티가 오늘은 무슨 파티다 무슨 파티 하는 것처럼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행복이야.
뭔 줄 알아? 이게 행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인생은 뭐고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갈 길 잃었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착각이에요. 저도 거기에 있어봐서 알지만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꾸역꾸역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꾸역꾸역 살지 아니면은 그 순간순간의 행복에서 즐거움을 느낄지도 다 본인의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아티하고 아이스크림 싸게 파는 데 알지? 아이스크림 하나 500원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한 10개씩 산단 말이야.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그리고 이제 아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구구콘이에요. 그래서 아티는 막 구구콘 맛있는 거 눅눅하지 않은 구구콘 딱 찾잖아. 그러면 막 오늘 안 눅눅한 구구콘이라면서 막 기분 좋게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 먹었을 때 아삭했을 때 아티가 막 아삭한 구구콘이라고 막 이렇게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거기서 느끼는 그 행복이 엄청 커요. 막 비트코인 올랐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 기분이.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다른 일이 잘 되면 또 그걸로 행복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막 우울해하지 않고 요즘에 또 이제 코인장이 슬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좋아지면 우리 또 더 기쁘겠지. 그래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지만 일상에서의 다른 행복들 사소하게 느끼는 거 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계속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디스코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얘기 친구들 많이 하던데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한테 긍정적이고 밝은 일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비관적이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면은 도움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저의 생각이 나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